자, 5강 영업양도입니다. 81페이지 봐주세요. 81페이지 보면 영업양도에 대한 의의가 있어요. 의의를 볼게요. 자, 영업양도의 개념을 위해서 먼저 영업이 뭔지 봐야 된다. 우리 앞에 영업에 대해서 잠깐 배웠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예, 그게 영업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면 영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의미로 나눠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체크해주세요. 빨간 걸로 주관적 의미의 영업. 자, 밑에 빨갛게 객관적 의미의 영업. 자, 그리고 이제 노랗게 주관적 영업의 의미에서 자, 영업의 주체인 상인이 수행하는 영리활동. 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의미의 영업. 노란색으로 상인이 영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한 재산의 총체. 예, 이게 영업이에요, 영업. 총체란 말 나왔죠. 영리활동 나오고 총체 나왔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 나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제41조 이하에서 이제 영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체크해주세요. 제41조 이하에서 나오는 영업이란 재산적 측면에서의 영업, 즉, 객관적 의미의 영업을 말하는 것이다. 자, 주관적 영업, 객관적 영업 했는데, 주관적 영업은 영리활동을 얘기했다 했죠. 하지만 객관적 영업은 뭐라 했어요? 총체라 했죠. 조직의 재산의 총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41조는 객관적 영업이라고 했으니까, 영업을 의미한다 했으니까 지금 얘기했던 조직의 재산의 총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 자, 이제 넘겨보시고 82페이지 판례 밑에 두 번째 줄 노란색 체크해주세요. 영업용 재산은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빨갛게 적극적 재산. 자, 밑에 또 소극적 재산 빨갛게 체크해 주고요. 자, 그리고 또 빨갛게 체크해 주세요. 적극적 재산 바로 밑에 대차 대조표상에 차변에 표시한 재산. 자, 그리고 소극적 재산 체크해 주세요. 빨갛게 대차 대조표상 대변에 표시하는 재산. 표시하는 것. 자, 차변에 표시한 거하고 대변에 표시한 거 이렇게 구분해 버려요. 아시죠? 이게 적극 재산과 소극적 재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빚이죠. 자, 대변에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을 때는 차변과 대변이 나중에 영어로 되잖아요. 대체 대조표에 보면은 그때 나오는 차변 그거는 플러스적인 내용들이고, 소극적인 재산 대변에 있는 거는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 여기서 보세요. 볼게요. 이제 적재산, 토지, 건물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물건에 대한 기타, 채권, 상표권, 저당권 이런 권리 적극재산에 걸려요. 자, 소극적 재산 보세요. 채무 나왔죠? 기타의 부채, 빚이죠, 빚. 예, 이런 것을 의미한다. 자, 빨갛게 체크해주세요. 사실관계. 자, 노란색으로 영업상의 고객관계나 영업 비결, 명성, 노하우. 자, 체크 빨갛게 무형의 가치물. 자, 노란색으로 이런 것을 말한다. 자, 기타 이런 거 사실관계는 무형 가치물까지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업을 양도한다고 할 때는 눈에 보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영업 판매망, 경영 노하우 이런 것들에 대한 재산적 가치 있는 빨갛게 사실관계도 노란색으로 함께 이전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 이것들을 빨갛게 체크하세요. 영업권 이런 것들을 다 영업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빚까지 다 넘겨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영업양도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얘기했던 이 부분이 좀 나오는 부분이니까 구분해 주세요.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 얘기하는 거고. 자, 85페이지 보면 영업양도와 이제 합병을 합니다. 합병. 여기도 이제 반가를 읽어보면은 채권 계약과 포괄적 승계였죠. 포괄 승계. 예, 포괄 승계란 말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 이제 설명되는 거예요. 읽어봐 주세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당사자가 있겠죠. 영업 당사자가 이제 영업양도에 대한 당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합병. 근데 다만 합병은 양도 중에서 합병은 회사만 가능해요. 개인이 안 됩니다. 합병은 하나가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만 가능합니다. 자, 이전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양도는 체크할 필요 체크할 필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개인법적인 채권 계약이므로 개별적인 이전을 위해서 등기, 인도,
이런 건 필요하지만 회사의 합병은 단체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포괄승계해야 돼. 포괄승계. 그래서 개별적인 이정행위는 필요 없습니다. 포괄로 넘기는 거 회사는. 자, 하자의 다툼이 있고요. 영업양도의 무효는 민법에서 따라 주장할 수 있지만 합병 무효는 합병 무효의 소에 의해서, 이거는 소송에 의해 가지고 주장할 수 있어요. 계약 형식 같은 경우는 분류식 계약이고요. 자, 채권자에 대한 보호 절차가 있는데 영업양도에서 채권자 보호 절차는 요하지 않고 선의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합병에서는 회사 채권자도 다 보호 절차를 받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학기 주식회사 법 할 때 이것도 배우거든요. 합병하는 절차. 그때 상세하게 배우시면 돼. 지금은 거기까지는 들어갈 필요 없어요. 자, 등기사항 아니죠. 영업양도는 등기사항 아니에요. 그리고 합병 등기는 효력의 요건이에요. 등기는. 자, 당사자의 의무. 당사자의 의무는, 자, 영업 양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가서 또 차리나요? 양도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건 상도덕이 안 되지만, 상법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경업 금지 의무를 부담하지만, 합병인 경우에는 일반 회사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법인격이 소멸되므로 경업 금지가 나올 수가 없죠. 하나가 사라지는 게 합병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영업 양도는 경업 금지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제 방하고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그것만 우리는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영업양도의 절차. 양 당사자가 있겠죠. 양 당사자. 이거는 개인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어요. 영업양도에 체크하세요. 영업양도의 양도인은 개인 상인이든 회사든 영업주체로서 상인이면 된다는 거예요. 상인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줄 내려와서 또 체크하세요. 영업양도의 양수인 있죠. 받는 사람. 받는 개인 아니면 받는 회사, 이들은 상인이든 비상인이든 전혀 개의치 않아요. 누가? 양수인. 양도인이 아니에요. 양도인은 상인이어야 돼요. 하지만 양수인은 비상인, 상인이든 비상인이든 묻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아까 앞에 있는 명의대여 있죠. 명의대여. 이름 빌려주는 거. 이거하고 달라요. 영업양도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거 혼선이 오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게 혼선이면 개념이 안 잡혀요. 이건 명의대여는 명의대여고 명의 빌려주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넘기는 거예요. 지금 양도인 양수인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넘겨버리는 겁니다. 지금 또 상사 매매하고 또 달라요. 앞에 뒤에 나오는 그것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91페이지. 자, 양도인이 경업금지 의무를 갖죠. 내가 넘겨주고 난 다음에 내가 가게 예를 듭니다. 내가 영업을 어떤 가게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다 넘겨줬어. 근데 옆에서 차려. 이게 지금 경업이지, 경업. 안 되죠. 경업금지는. 그런 얘기합니다. 참, 세 줄 내려와서 체크해주세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그리고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 빨간 걸로 체크하세요. 10년간. 또 빨간 거 들었으니까 또 체크하세요. 밑에 약정이 있는 경우 또 체크하세요. 20년을 넘기지 못한다. 또 빨간색으로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는, 자, 이제 노란 걸로 합니다. 10년간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약정이 있어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20년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20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는 노란색으로 영업 양도 계약의 이행을 마칠 때 발생해요. 바로 이 계약의 이행을 마치자마자 바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읽어봐 주시고요. 빨갛게 칠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풀면은 다 나옵니다. 자, 쭉 넘길게요. 어디까지 넘기냐면은 99페이지까지 넘깁니다. 나머지 읽어봐 주시면 돼요. 특별하지 않아요. 이거 양도인, 양수인 개념만 딱 생각하고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해 안 가는 게 없어요. 자, 이제 뭐들 보냐면은 면책과 책임에 대한 소멸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양수했으면 어디까지 면책이 되고 어디까지 책임이 소멸되는지 그걸 봅니다. 일단은 이제 빨간색을 먼저 할게요. 첫 번째 줄 빨간색입니다.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했어요. 자, 잘 보셔야 돼.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되지. 이게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는 그 흐름을 잘 보세요. 처음에 뭐냐면은 양도인이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없음이 등기해야 돼, 등기. 자, 두 번째. 밑에 줄, 통지한 경우. 빨간색입니다. 또 체크하세요, 끝에. 양수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 빨간 거 생각하세요. 그러나, 자, 계속 빨간색으로. 양도인만 제3자에게 통지하고, 자, 누가 했어요? 양도인만 제3자. 이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관계 있는 사람한테 통지했어요, 양도인이. 그런데, 또 체크하세요. 양수인은 통지하지 않았어요. 자, 양도인은 통지했고, 양수인은 통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보세요. 빨간색으로. 양수인은 면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변제 책임. 변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제 책임. 누가요? 통지하지 않은 사람이. 그죠? 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요 얘기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거는 문제를 언제든지 뒤틀어서 나올 수 있어요, 문제는. 요 문장 가지고. 자, 이제 노란색입니다. 양수인이 영업 양도를 받은 후, 자, 누구한테 받았어요? 양도인한테 받았죠? 양수인이 지금 영업을 받았어요. 받자마자 지체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빨간색 뭐라 그랬어요? 등기. 뭐가 없다고? 책임이 없는 걸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책임이 없다는 걸 바로 등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등기하면 누가 봐요? 제3자가 그 등기를 볼 수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누가? 양수인이 하라고, 양수인. 자,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책임져야죠. 자, 이제 두 번째. 이번 두 번째입니다. 노란색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이제 둘이에요. 양도인, 당사자가 이번에 지체 없이 어떻게 해요? 제3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통지했어요. 자, 통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해서는 누가? 양수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왜? 같이 가서 통지했기 때문에 그때는 양수인이 어떻게 해요? 면책되는 거죠. 책임이 없는 거죠. 예, 이 두 가지 케이스. 또 마지막 뭐라고 어디에 체크되어 있어요? 요번에는 하나는 하고 양수인이 했고, 요번에 그 양도인이 했고 양수인이 안 했어요. 그러면 양수인은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해만 하시면 돼. 이해만 하시면 언제든지 뒤틀리게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어요. 단골맨이에요, 단골맨 이거. 양도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적 싸움이 제일 많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자, 이제